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입니다. 어제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도저히 영상을 찍어도 뭐 새벽에 올라갈 것 같아서 그 유튜브 채널 개설 이후에 정말 약속을 못 지키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제랑 오늘 양일간 코스피 시장은 결국 구정 명절 이전에 올랐던 지수대에서 다시 되돌림을 보였는데 양일간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어제 그죠 종가상으로 좀 반등이 나섰지만 오늘 같이 수급 이슈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지금 결국 계속 나오는 노이즈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미국채 금리가 1.3% 레벨까지 올라가면서 코로나 이전인 2020년 2월에 미국 국채 금리까지 거의 치솟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금 거의 2.3 레벨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포감, 이 뒤에 쪼커죠, 쪼커. 무서운 쪼커. 그죠? 그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정말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주가 조정이 클 것인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양일간 시장을 점검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3입니다. 오늘은 양일간의 탑3를 같이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자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죠? 미국채 금리가 1.3% 레벨로 올라가면서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나스닥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성장주들에 대한, 그죠? 특히 말하는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근데 테슬라는 또 새벽 사이에 선물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매수 수급은 상당히 미국은 강하다. 그리고 S&P 500 기업에 대해서 진작 말씀드렸지만 이미 발표한 기업들이 실제 컨센서스보다 80% 이상이 실적이 좋은 그런 실적 장세로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불안한 고용지표, 그죠? 고용지표 가운데 원유 포함 원자재 영향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물가 상승률을 크게 이제 차지하는 WTI죠. 유가가 실질적인 그런 CPI 물가 지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원유 가격이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으로 60불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백신 접종률도 지금 거의 그 8% 정도, 7에서 8%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고, 뭐 이스라엘은 지금 뭐 60%가 넘었다고 해요. 선진국 위주로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확진자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확진자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결국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밤사이, 그죠? 오늘 새벽에 FOMC의 1월 지난달 27일, 28일 진행됐던 연준의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 연준의 회의록은 연준의 회의 이후에 보통 3주 후에 공개가 되거든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계속 최근에 고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옐런 의장도 액트픽이라고 크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즉 자산 긴축에 대한 노이즈를 계속 없애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경제 여건이 현재 FOMC의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즉 고용이죠, 고용.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까지 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하겠다. 장기 목표는 완전 고용과 2%의 평균 물가 상승률 달성이다. 평균 물가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결국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작년 이제 그죠?
AIT 도입한 그죠? AIT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을 했고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연준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자산 긴축에 대한 이슈는 사실 당분간 더 안 가져도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미국채 금리 그리고 실질 기대 인플레이션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또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증시는 거품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준을 믿고 옐런과 파월 의장을 믿고 일단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증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자체인 지수죠. 연휴를 쉬었어요. 구정 연휴 얘네도 쉬었고요. 그죠? 춘절 뭐 중국에서 나오는 3%대 급등을 했어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도 종가는 코스피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니케이도 좀 밀렸는데 홀로 상승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인데 어제는 TSMC가 시장 견인했습니다. 거의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대만 자체인 지수 비중이 35% 차지합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친 그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하면은 그만큼 TSMC는 정말로 저기 대만 자체인 지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만도 결국엔 IT 그죠? IT가 강국 아닙니까? 제조업 쪽에서 근데 전일 미국 텍사스 전력 부족 사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 됐고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NXP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 그리고 인피니온 뭐 이런 반도체 설계 업체 팹리스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다 셧다운이 됐어요. 이게 미국에 지금 한파가 오면서 전력 부족 사태에 공장들의 좀 셧다운을 공장을 스탑해달라고 그 주지사의 요청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까지 셧다운 되다 보니까 더더욱 반도체는 쇼티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TSMC는 지금 풀캐파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약간의 좀 일부 뉴스 흐름에 대한 악재 그리고 쉬는 동안 모듈랐던 대만 증시가 올라오면서 특히 TSMC가 견인한 그런 모습 TSMC의 더 독주가 될 수도 있어요. EUV 있잖아요. EUV 노광 공정에 ASML에 그쵸? 노광 장비도 TSMC가 거의 삼성전자의 거의 3배 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대만한테 국내 코스피 투자하는 그리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점상을 했죠. 다날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 소식하겠다. 이게 원래 다날 핀테크에서 하는 페이코인이라고 있어요. 페이코인이 저도 몰랐는데 안 써봐서 이게 도미노 피자, 쓱페이, CU 편의점 이런 데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날 핀테크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는 서비스 페이코인으로. 그러니까 페이코인이 원래 기존에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 열풍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7년 이후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 역대 최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어떤 거죠? 얘기 드렸지만 블랙록 자산운용에서도 펀드 2개에서 편입을 조만간 하겠다.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 가능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수도 있다에 대한 전제 조건은 주류, 즉 금융권 뭐 헤지펀드 이런 데서 계속 편입을 하면서 주류들이 편입을 확장시키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5만 달러가 얼마 전에 넘었는데 25만 달러면 여기서도 5배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캐시우드가 작년에 뭐 신성장 기업, 이노베이션 ETF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올렸었고 올해는 또 우주산업 관련 얘기를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도 샀지만 캐시우드가 우주산업 관련 얘기를 ETF를 3월달부터 출시해서 론칭하겠다는 것들이 국내외 우주산업 관련 또 종목들을 상당히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또 이런 비트코인까지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투자한 거 이어서 이런 얘기를 어제 17일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주류들이 계속 어떤 이런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편입이 되고 있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긍정적인 파지티브 뉴스도 상당히 나오는데 반대로 결국 거품이다, 뭐 툴립이다, 옛날 툴립 있지 않습니까? 툴립 사기 뭐 그런 것들 결국 꺼지는 불꽃일 거다. 이런 지속 불가능 이런 반대 의견도 갑론을박으로 역시 나오는 것도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비트코인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다날이 비트코인은 직접 결제는 아니지만 전화를 해서 페이 결제를 하게 하고 뉴욕에서 멜론은행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업부를 빠르게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세계 1위 최대 운용사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자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죠?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도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이 2017년에 그냥 투기의 흐름의 비트코인과는 개인만이 투자했던 그런 흐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환경이라는 거. 그 세상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역시 비트코인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결국 투자의 포인트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 가지 핵심 뉴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HTS로 보는 시장 분석과 관심 종목 타임인데요. 어제 자는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자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금 보시면 차트로 이틀간 빠졌어요. 그죠? 명절 전에 올랐던 차트가 다시 내려왔고요. 오늘 1.5% 많이 하락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1.2% 같이 밀렸어요. 코스닥은 어제 98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96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헬스케어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34조. 거래대금 최근에 줄었다가 하락하면서 좀 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나쁜 징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거의 전업종, 비금속 광물 이쪽이 좀 좋았죠. 그죠? 원자재, 원유,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오른 거, 항공석유, 원유 가격에 연동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그죠? 이거 뭐죠? 지금 오늘 APU 유성이 뭐 20% 넘게 올랐는데 역시 우주산업 관련주가 오늘 5G랑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 그렇죠?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뭐 금융업종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리고 미국 채권금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 아까 얘기 드린 다날 그죠? NHN 뭐 벅스 넥슨GT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섬유의료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실적에 대한 견인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시장 대비 되게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수급은 어제도 개인만 샀는데 오늘도 개인만 거래소 1점 거의 5조 코스닥 2천억 지금 금융투자에 차익거래 2천억 나왔고 오늘도 연기금이 기관에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또 그죠? 하루 만에 돌아서면서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도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연기금까지 가세하니까 지수는 개인이 아무리 사들여도 눌리는 모습 보였다. 차트는 다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진 않고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게 61선 그리고 121선이 올라올 때 올라와서 이격이 좁아질 때까지 조금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지수는 크게 지금 갈 타이밍은 아니다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61선, 121선이 좀 이격도가 좀 적어질 때까지 천선을 돌파하기 전에 조금 지금 수급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M자형으로 내려왔죠. 근데 61선에서 반등을 나서는 모습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레벨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뭐 저점 2900에서 그죠? 3200 코스닥은 900선에서 뭐 1000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거다. 근데 이 개별 종목 장세도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는 대형주는 연초처럼 급등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매도세에 오히려 연기금의 수급 이런 데서 자유로운 좀 스몰캡이나 중소형주 이런 쪽에서 매기가 더 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실적 시즌 이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보면은 뭐 오늘 뭐 보고 자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전 종목이 SK텔레콤 보합 빼고 하락을 했고요.
그죠? 시클리컬 업종도 DL, 그죠? 유아랑 지금 지주회사, 대림건설에서 분할한, 그리고 다이에스앤드가 유상증자 이외에 좀 반등하는 모습 빼고는 역시 안 좋았어요. 뉴딜 관련주들도 그죠? 전기차 관련 명신산업이 오늘 급등을 하긴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 전기차 관련 소재주, 일지머티리얼즈, 동박 관련 이슈 리포트 나오면서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일부 강했고 대한항공 그쵸? 그리고 오늘 그때 얘기한 수출입통에서 화장품 좀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땠죠? 헬스케어 뭐 삼바랑 셀트른 3인방 전부 다 약세였고요. 뭐 일부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종목이 그냥 강보합 정도였지 시세를 별로 볼 건 없었다. 그리고 제넥신이 라이선스 아웃을 1조 2천억짜리 오늘 공시가 뜨면서 12% 그래도 헬스케어에 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제가 네오 이뮨텍이 3월에 상당한다고 했거든요. 네오 이뮨텍이 항암제 기업 중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장하면서 바이오 심리를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과 연동되어 있죠. 자회사. 이게 CMO 이런 실적에 대한 기업들이 상장하면은 바이오 지금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났을 거예요. 세지엔이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그냥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좀 일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매기가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고 비메모리부터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 그 정전이 이슈가 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죠? DBI텍 파운드리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결국 설 연휴 이전에 반도체의 날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게 전부 다 다시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켰습니다. 근데 우주산업 관련주 항공우주를 빼고선 정말 강했고 5G 쪽도 상당히 미국의 통신서비스 업종이 밤사이 좀 오르면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보자. 핸드셋 이쪽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종목을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원래 쿠팡 관련 이슈들 있잖아요. 오늘은 뭐 KCTS인가요? 뭐 쿠팡 관련 고객센터인가? 이게 또 상한가가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이게 어제 좋았어요. 시장 하락 대비 코스피는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 영역 확정을 이 쿠팡이 지금 뭐 40조에서 55조 맥스 이렇게 막 보는데 네이버가 40조밖에 안 되고 50조밖에 안 되고 카카오가 왜 이 밸류보다 안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하는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플랫폼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 쿠팡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마트 신세계가 똑같은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쿠팡이 단순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런 이런 관련된 또 그냥 기업들이 상한가를 각오하는 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겠지만 단기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 또 하락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입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쿠팡 상장의 본질적인 시장 경쟁력의 의미, 즉 플랫폼의 가치. 최근에 빅히트를 제가 작년에 상장할 때랑 지금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죠? 네이버랑 NC소프트랑 막 연계하고 그리고 캐릭터를 연결해서 메타버스 지금 시장 가상 그런 현실 세계 요새 추딩들이 뭐 하는 제페토 그죠 노블록스 이런 거랑 연관해서 모든 그런 큰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비트코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비스 곧 시작한다고 했고 금 1.3 마감했어요. 이틀째 내일도 오를 것 같긴 한데 그죠?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첩이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되고요. 금융시장에 주류로 이미 편입을 일부 이미 하고 있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주류의 편입만큼 수급적으로 좋은 게 있을까? 비트코인은 뭐 사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유동성이 또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쪽도 더 잘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디지털 화폐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가 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 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럼 좀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에서 그죠? 대중이 오르는 물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 이렇게 밝혀졌고요. 목표에 한참 미달하는 경제가 훨씬 더 진전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거는 결국 고용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평균 물가 목표제를 따진다면 지금 단기 인플레이션은 그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완만함에 넘어서고 있다.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 완전 고용에 근접할 때까지 결국 완화 정책 지속하겠다. 테이퍼링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당분간 제발 우리를 믿고 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준 믿고 옐런의 재무부 장관도 믿고 미국 경제가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률도 생각보다 빠르고 물론 바이든이 추진하려고 했던 접종률보다는 늦지만 근데 이렇게 또 이런 그냥 이슈로 그죠? 미국 측 금리 뭐 1.3% 이런 이슈로 시장이 좀 조정 좀 받으면 또 연준이 저는 오히려 카드를 그때 말씀드렸죠. YCC나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정책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용이 완전 안정될 때까지 애드업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금융시장을 저는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연기금에 대한 지금 매도 수급 그리고 외국인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개인만이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대형주들에 대한 연기금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한번 보면 두 달 내내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5천만 주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런 태도가 단순히 비중 조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하여튼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그걸 다 받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오늘 체크한 게 있는데 제 채널에서 뭐 종목도 간혹 소개하고 시황을 말씀드리지만 결국 투자는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종목을 올리면 또 다음날 바로 사고 매일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뭐 리딩하고 카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린이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게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채널인 만큼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제 채널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